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50도가 나타내주는 것은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된다. n은 정수다. 360 곱하기 2 해주면 720에 더하기 30 이렇게 돼서 여기를 2로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번 문제 첫 번째 것부터 지금 이제 선택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그냥 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와우. 근데 이거는 학교 정답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로 써져 있지 않고 n으로 써져 있어서 조금 찝찝함이 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각을 좀 표시해 가서 봤을 때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330도가 되면 이만큼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나타내진 각은 일사분면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중심각이 호의 길이 이렇게 돼 있다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자, 이런 얘기는 L 이퀄 호의 길이죠. R 세타 이렇게 되는 이 관계를 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호의 길이가 파이 나와 있고요. 반지름은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60도 이렇게 되는데 60도가 이제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억이 살짝 좀 불안한데 그냥 5번에 좀 답을 체킹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n 정수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5번에 좀 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살펴봅니다. 각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4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각도하고 이런 각도가 좀 이렇게 좀 똑같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생겨진 이제 동경 부분들을 이제 없애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경 없애기 이런 부분들이 풀이 이제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각 형태 이제 표현해가면서 생긴 그 동경들을 좀 없애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4알파에서 알파를 빼서 이제 3알파 이렇게 나온 결과가, 그러면 이제 뭐 2n 파이 이렇게 이제 일반각 표시할 때 뒤쪽 부분 이제 사라져가는 거니까 이런 형태 표현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알파라는 것은 자 정확하게 지금 이게 지금 도를 좀 다 써야 되는데 알파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n 파이 뭐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각도에 또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n이 0일 때라든지 n이 1일 때 나오는 3분의 2 파이 이 부분부터 이제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n이 2가 되게 되면 3분의 4 파이가 되는 거니까 3분의 4 파이가 되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이 범위를 좀 벗어나겠죠. n이 1일 때 이제 0 나온 부분들은 답에 해당 안 되겠고, n이 2일 때 나오면 또 3분의 4 파이는 또 답에서 또 벗어나겠습니다. 자, 정답은 가운데 3분의 2 파이 즉 120도가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럼 풀이 원리들을 이제 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이제 조금 한번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중요도가 아주 높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동경이 일치할 때, 뭐 원점 대칭일 때, 뭐 x축 대칭일 때, 뭐 골고루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이제 전부 다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제 동경을 없애가려면 좀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면, 자, 삼각함수 좀 계산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뭐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통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통분을 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좌측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요. 우측은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 뒤쪽을 좀 제곱해야 된다는 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1에서 써질 텐데, 자, 이제 기억해야 될 항목이 나왔습니다.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 부분들은 얘는 계산 결과 1로 처리되는 거니까 뒤에 계산하게 되면 이제 2 더하기 2 사인 세타 되니까 2 공통 튀어나오고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쓰는 순간 분모에 있는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약분된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2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삼각함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절대적으로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이제 쫙 담겨 있는 거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 다음은 뭐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뭐 이 정도 부분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합성함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성함수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치환 개념으로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치환 개념을 해서 살펴가서 처리해주면 되겠지. 이 부분들을 이제 삼각함수를 가지고 합성함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면 자, 과연 코사인 값 부분이죠. gx니까 코사인 값 했을 때 2분의 루트 3 나오는 부분이 뭐냐. 뭐 그래프를 공부했던 사람은 그래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은 어떤 각도를 대입해주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단위원에서 공부를 했다면 반지름 1인원에서 자 이렇게 코사인 x 값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이런 각도들을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각도가 자, 이 부분 2분의 루트 3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쭉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요? 6분의 이게 지금 각도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니까 이제 반대로 표시하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한 바퀴 더 돌아서 다른 각도들 뜨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범위를 좀 벗어나는 거니까 이 정도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열심히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f 인버스 x 값이 이제 6분의 파이다 이런 걸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x가 이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또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 6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함수 사이에 이제 관계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fx 자체가 sin x 이렇게 됐으니까 sin 6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sin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이런 형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좀 답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나온 모든 값들을 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또 합해달라.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 0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호호,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뭐 관계 자체를 어떻게 좀 이해해서 풀이하느냐 이런 거지. 오, 생각해 보니까 사인 x 이렇게 있는데 사인 x의 역함수도 해야 되네요. 역함수 우리가 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 자, 큰 틀에서 또 합성함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치환 개념으로 처리해서 그 x들을 구하고 그 x라는 것이 이제 f 인버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래 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는 과정, 좀 절차를 조금 지키면 또 그렇게 뭐 값 자체가 좀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깔끔하게 또 풀이 가능한데 그 관계 이해가 좀 정확히 잘 안 되게 되면 또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코사인 제곱의 사인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겠죠. 4 사인 x 처리되어 있고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4 사인 제곱 x 지금 부호를 바꿔 써놨고요. 그럼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부호를 열심히 바꾸니까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뭐 이제 치환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sin x 값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주어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함수의 대칭축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제한 변형 이렇게 좀 살펴가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뭐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뭐 그래프가 그냥 0보다 큰 형태 최소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판별식 t 해도 무난하죠. 자, 그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a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고 1 마이너스 a 그러면 좀 뭐 가로를 좀 한번 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이걸로 여기 좀 숫자가 바뀌면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a 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답은 4번에 있는데, 자, 이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가장 먼저 기본 한 종류로 열심히 좀 고쳐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최고차 부분 이제 양수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요 부분들을 뭐 4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이제 치환한 식으로 이제 바꿔도 되는데, 뭐 바꾸고 판별식 하나 뭐 똑같은 개념이라서 그냥 대처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제 대칭축 개념 좀 필요한 부분들이겠고, 자, 이 지금 항상 확인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 제한 변역을 풀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x축 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거니까 뭐 최소 관여가 돼 있으니까 판별식 대형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일반적인 풀이가 또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즉 대칭축 부분들이 제한 변역에서 좀 벗어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번 문제에서는 좀 관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뭐 연산만 정확하게 잘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그런 문제 풀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측면도 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도 좀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와우. 2파이 밖에 있고 또 파이가 있고 좀 살짝 좀 복잡하게 됐네요. 다음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요거는 이제 2파이, 3파이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에 대해서 와우 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네요. 또 서로 다른 네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fx는 좀 잘 살펴보니까 파이가 일단 공통이 있어 공통 꺼내고 나서 좀 처리하게 되면 2 코사인 2x 마이너스 1. 요런 그래프군요. 요런 그래프 형태인데 거기에는 나중에 이제 좀 절대값을 붙여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fx 절대값하고 gx에서 이제 이렇게 같다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원래 코사인 주기는 2파이가 되는데 x 앞에 개수가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주기가 파인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앞에 이제 2배 돼서 열심히 그려가야 되는데, 자, 코사인 그래프를 열심히 2배에서 슉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파이까지 되고 또 이렇게 쑥 해서 이제 파이까지 또 이렇게 해서 2파이까지 그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 2가 되는데 한 칸 내려와서 1 되겠고 여기가 또 이제 마이너스 3 되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또 다시 어떻게 해라? 절대값을 해서 이제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와 꺾어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나온 결과에 둘이 또 뭘 붙여야 되죠? 파이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최종 그래프 모양은 좀 불편하지만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고 파이부터 시작해야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가 또 파이, 2파이 이렇게 해서 그려간다. 좀 간격을 좀 약간 좀 넓혀 볼까요? 파이, 2파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간다라고 봤을 때, 자, 파이까지 한번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겠고, 2파이도 역시 이렇게 오겠고, 중간 지점에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서 또 3파이까지 올라가야 되죠. 와우. 그림이 좀 매우 복잡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중간까지 좀 와야 되겠고, 열심히 이제 또 대칭 구조 모양으로 또 그려야 되겠고. 자, 됐습니까? 자,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림 모양이 이상이 되는데, 자, 이제 대략적으로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잘 그렸고요. 그 다음 직선은 또 이 부분들이 이제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처리해주면 2파이, 3파이를 지나고 기울기가 k인 기울기가 이제 기울기 k인 그런 직선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2파이 여기 이 지점인데요, 이 지점 2파이, 3파이 여기 이렇게 지나면서 지나는 직선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되죠?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지나면 이게 지금 몇 개의 점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되는 거죠. 와,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더 커져서는 뭐 4개 만나는 방법이 없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풀어가게 되면 이제 접할 때 풀게 되면 또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되죠? 지금 이렇게 지날 때가 지금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고, 또 이렇게 평행하게 지날 때 두 개가 되는데, 그 사이에 긋게 되게 되면 또 역시 몇 개가 되겠습니까? 네 개가 되는 그런 형태. 와우, 이렇게 사이 부분도 있고, 접할 때도 있고, 지금 여기 지점 만날 때도 있는데, 지금 이제 기울기 최대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요 부분들이 문제의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요 값을 좀 찾아야 되는데,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그래프가 0이 되는 값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각도를 좀 알아봐야 이때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2파이에다가 그럼 이 파이 코사인 2x 마이너스 파이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되는 걸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이제 코사인 2x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각도를 열심히 풀어야 되겠고 좀 코사인 값이 또 2분의 1 되는 이 부분들을 좀 열심히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하하 2x라는 각도가 좀 나오게 되면 어떤 각이 나오는 거죠? 3분의 파이가 나옵니까? 3분의 파이 그 다음 이제 3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가 됐고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습니다. 2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 이런 형태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각도로 봐서는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는 거고 파이보다는 좀 작은 이런 형태니까 지금 이렇게 나누기 해서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각도가 이제 답이 돼가는 형태죠. 그럼 x는 이꼴 6분의 5파이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해가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기울기는 2파이에서 우리가 이제 또 기울기를 또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좀 이렇게 좀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분자는 또 얼마가 되는가요? 또 올라가니까 3파이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제 파이는 이제 전부 다 소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12에서 5를 빼는 거고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7분의 3, 6, 18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와우, 재미난 숫자 형태가 나오네요. 자,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와, 드디어 좀 찾았습니다. 답. 자, 그래프 그려가는 과정 자체가 레벨이 좀 많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나중에 참 찾아가는 그런 형태들도 레벨이 좀 갖춰져 있으니까 복습을 잘해야 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파일을 공통 끄집어내서 주어진 식을 모양을 보고 일단 주기 판단해서 그래프 모양들 정상적인 거 안쪽에 있는 그래프 모양 봤을 때 자, 정상적인 두 번 그려가는 그래프를 좀 상상했고요. 이제 실제 그래프 그리려면 요게 이제 파일을 곱하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값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꺾어져서 올라갈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그래프 모양들을 이렇게 그려가는 과정들 됐습니까? 요 과정들을 좀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직선 해석. 자, 주어진 부분 K에 대한 항등식 처리해주면 2파이, 3파이 지나고 기울기가 K 이렇게 돼서 지금 이 K 값이 이제 기울기 최대를 좀 풀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주면 근이 4개 될까 해서 또 이제 4개 되는 거 찾기 부분도 좀 했고요. 와우. 근데 이제 이때 그렇게 되면 요 만나는 점 좀 찾아야 되니까 또 그럼 삼각 방정식도 풀어야 되잖아요. 자, 4개 되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거 해서 이제 좀 각도 찾는 거 과정까지 그래서 최종 기울기 구해가는 과정까지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 뭐 복습을 좀 철저히 해가는 과정밖에 없겠죠. 우선 이제 뭐 그래프, 뭐 특히 이제 절대값도 있는 그래프 이런 그려가는 절차들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능력들을 좀 차차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7번 이어집니다. 삼각형 ABC에서 AC 길이, AB 길이, B 각도 조절할 때 사인식 값을 질문했습니다. 요건 좀 앞 문제가 좀 복잡했다고 평이한 문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AC 길이, AB 길이 표시해주고요. 각도가 60도로 나왔고 C가 이렇게 처리됐을 때 대응변 길이들이 딱 이렇게 좀 연관성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다?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C분의 C 이런 데서 이제 서로 성립하는 관계가 나오는 거죠. 자, 이곳에서 그러면 사인 C 값은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크로스해서 곱하기 되니까 루트 7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나누기 가면 되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C 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변 길이가 2가 된 거죠. 그러면 2 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루트 7분의 2분의 루트 3에서 약분되니까 루트 3 처리가 되겠고 유리하게 되면 7분의 3, 7이 21 해서 루트 21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 틀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주어진 거에 이제 이렇게 대응편 형태로 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이다라는 관계
이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딱 기억되어 있으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는 뭐 학습되어 있겠죠? 자, 7번은 가볍게 마칩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삼각형 ABC에서 제곱 이제 개수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눈치챘습니다. 변길이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형태라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죠? 이건 이제 코사인 법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 코사인 B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E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요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처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C제곱 더하기 BC니까 A제곱 빼기 그 다음에 B제곱 이런 모양인데 물론 이제 5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8 AB 그 다음에 BC 이렇게 처리된 관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들은 이제 요것에다 갖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EAC 분의 이제 5분의 8 CA 이렇게 처리. 또 8이 5분의 8 CA 이렇게 처리되죠. 자, 그럼 이제 약분이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5분의 4 해서 코사인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코사인 B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B 각을 중심으로 해서 5,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높이 형태가 3 이렇게 됐을 때, 자, 문제에서는 무엇을 질문드리냐면 탄젠트 값을 물어봤습니다. 탄젠트 B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니까 탄젠트 B는 뭐 4분의 3이에요 하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분의 3 있죠. 자, 주어진 문제 부분에서 와, 우리가 이제 공식은 이렇게 기억했는데 느낌상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상당히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삼각형 이렇게 그렸을 때 A, B, C 이렇게 처리했을 때 대응변 형태로 해서 표시가 되는 거니까 A, B, C 이렇게 대응변 형태로 표시되는 거니까 그죠? A, B 제곱 그러니까 이제 C 제곱 되겠고 B, C 제곱 하니까 이제 A 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CA 제곱 하면 이제 B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또 이제 느낌이 또 다른 거요. 자,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뭐 센스 있게 좀 잘 대처하려면 평상시에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이제 변길이 표시가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연습이 돼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각형 ABC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은 도대체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각변환들이 좀 이제 많이 등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죠? 그렇다면 자, 지금 일단 좀 사분면 자체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부호를 결정해 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 곱하기 n인데 이 부분이 이제 홀이냐 짝이냐 이렇게 좀 나눠져서 홀이면 바뀌고 짝이면 그대로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정리해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2분의 3파에서 좀 더 간 각도라면 4사분면이 되겠고 코사인 값 4사분면이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 오고 일단 부호 자체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분의 3파이라는 얘기는 2분의 파이가 세분 것이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2분의 파이에서 조금 더 간 각도다 이렇게 되게 되면 2사분면 2사분면의 사인 값은 플러스 이제 부호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나와 있는 부분들이 또 2분의 파이가 한 번이니까 코사인 C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사인 B다 라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각 형태로 이제 삼각비 형태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게 이제 무슨 삼각형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통해서 변길이 형태로 이 부분들을 좀 표시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인 A는요, 우리가 이제 사인 A분의 A는 이퀄 2R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자, 사인 A라는 것은 2R분의 A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고 코사인 C는 이거 코사인 법칙을 해야 되는데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고 이 부분들은 또 2R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R이 이렇게 이제 양변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 되겠고 A 하나 이렇게 약분 되겠고 되죠.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변에 이제 곱하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2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A제곱은 C 이항시키겠고 B도 이제 이항시키면서 하나가 남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다 라는 그런 형태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의식이 나온 거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직각삼각형이 되겠다. 자, A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 자, 2번의 답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문제 각변환하는 부분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해주고, 자, 이렇게 2분의 파이가 이제 홀수번이냐 짝수번이냐 해서 각변환해가지고 접속이 이제 좀 정확하게 될 때 고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삼각비 그런 형태로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무슨 삼각형인지 잘 모르는 거니까 변길이 형태로 고쳐가야 될 때 사인 법칙도 있고 코사인 법칙도 사용된 모두 다 사용돼서 우리가 좀 식을 정리해서 그 다음 이제 정리해서 알아봐야 되는 조금 좀 복잡한 형태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차분하게 또 대처해가면서 또 확실하게 또 이론 학습이 돼 있어서 실수 없이 대처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AB 길이, AD 길이 주어져 있고 각도 주어져 있을 때 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각도가 45도를 주어져 있는데 원에 내접하는 성질 사각형이 성질하게 되면 대각의 합이 18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은 A각을 준 거죠. 각 A 크기는 그럼 이제 135도 이런 형태를 주어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변 길이에 끼인 각이 제공된 거니까 우리는 이제 BD 길이를 코사인 법칙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8 더하기 2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오호. 4 처리되겠고 빼기 2배의 2 루트 2 곱하기 2 코사인 135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건데 코사인 135도가 이렇게 내키는 문제 형태는 아닌데 좀 특이한 문제 형태가 좀 준 것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일단은 뭐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물론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부호를 바꾸고 그래 이제 여기 좀 약분되는 거니까 그나마 좀 참을만 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8, 4 해서 12 일단 처리해 주겠고 2 이렇게 남아서 또 8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20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 부분을 구해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A각에 BD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sin A분의 BD 길이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이 R이다. 이렇게 해서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R은 sin 135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길이가 이제 루트 20 이렇게 나온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루트 2를 또 곱하게 해주는 건가요? 루트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이제 이 튀어나가면서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외점 반지름 구했는데 이제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파이 r 제곱 이런 형태니까 10파이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넓이 구하라는 얘가 뭐 그냥 덤으로 나오는 문제고 처음에 주어졌을 때 자, 각 사이의 관계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성질에서 A각을 주어진 정보 이웃하는 두 변 지어져 있으니까 대응 변기를 구해갈 때 이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해간다. 그것을 이제 구하고 그렇게 되면 드디어 변길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사인 법칙에서 외접은 반지름하고 연관성을 찾아간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큰 틀의 문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 어떻게 풀어가는지 문제 흐름 다 연결시켜 드렸으니까 자, 학습을 통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변길이 7, 5, 각도 코사인 값 딱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형 A에서 BC에 내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H를 지름분하는 원이 또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P라고 했을 때 AP 길이를 구해달라. 자, 궁극적으로 AP 길이를 구해야 되는군요. 이게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뭐 직각삼각형 되는 건 좀 감을 잡겠는데 변 길이들을 이게 좀 함부로 구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군요. 자, 그렇다면 두 변 길이에 끼인 코사인 값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니까 일단 BC 길이 제곱부터 코사인 법칙에서 구해가는 부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7제곱 49, 5제곱 25 빼기 2배의 7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각인데 이제 7분의 2 곱바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좀 약분해 가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20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5 해서 54 이렇게 해서 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BC 길이가 루트 54 그러면 69 54가 되는 거예요? 69 그럼 3 루트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해서 뭐 제 나오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BC 길이를 구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럼 문제풀이를 가려면 AH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AH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저는 이제 삼각형의 좀 넓이를 좀 이용하면 구해갈 것 같습니다. 2분의 1에 7 곱하기 5 곱하기
자,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값을 좀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모양을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되나요? 코사인 값이 7분의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럼 49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루트 45가 됩니까? 루트 45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뭐 7분의 루트 45 해서 이제 일단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1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BC 길이를 구했으니까 3루트 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AH 길이 이렇게 처리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모양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할 건 이제 약분을 좀 빨리빨리 해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H 길이라는 것은 3루트 6분의 5 곱하기 45면 5, 9, 45, 3 루트 5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3도 맞아 약분되는데요. 그럼 루트 6분의 5 루트 5 이렇게 해서 일단은 AH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AH 길이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AP 길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 모양 자체를 이제 세타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뭐가 되죠? AP 길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 거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AH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은 또 삼각형 ACH에서 보면 AC 분의 AH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AC 분의 AH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AC 길이는 이제 5가 되겠고, AH 길이 우리가 좀 구해놨는데, 구했습니다. 이 부분 근데 좀 AH 됐으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6분의 25 곱하기 5 이렇게 또 처리해서 또 이렇게 약분 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 결과는 6분의 25에서 얻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요. 자, 모양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두 변 길이의 끼인각 형태 주어져 있으니까 BC 길이 구해가는 부분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 길이 세 개가 다 나온 상태에서 이게 이제 지름 형태로 해서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구해갈까? 그러면 이제 AH 길이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고, 그 AH는 넓이를 통해서 AH 길이를 구해가는 그런 부분들 되셨죠? 이 부분, 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잘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냥 삼각비 형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표시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코사인 세타를 또 다시 또 삼각비 형태로 해서 표시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해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든 거니까, 그 다음은 좀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이제 도형 나오면서 이론들이 이제 배운 이론들을 이제 도형에 적용해가는 그 절차가 이것을 풀어라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스스로 좀 판단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까탈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항과 파항의 합을 구해달라. 진짜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까? 사항이라면은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럼 이제 이거 계산 결과 그냥 5 이렇게 끝나는데요. 다음에 파랑이다 라고 해주면 4분의 8, 9 이렇게 또 대입해서 2 되니까 2, 9, 18 이렇게 되면 진짜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제 23에서 답을 구해가는 중간에 또 쉬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 풀었다고 쉬어가는 문제 형태가 나왔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잘 맞추고 다음 문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살펴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 처음엔 1이 있겠고 3을 마저 더하게 해서 4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7이 있겠고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99에 100 이 숫자가 좀 마지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숫자들은 이제 3만큼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뭐랄까요, 3n-2 이런 형태의 일반항을 갖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초항이 되겠고, 자, 10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몇 번째 항인가요? 자, 33 해주면 99 되는 거니까 안 되겠고, 34번째 항이 됩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102에서 2 뺀 거니까 100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죠. 등차수열의 합 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는 2분의 항수에다가
여기다 이제 초항 플러스 말항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을 좀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항수는 34개가 되겠고 초항 1에다가 말항 얼마가 됐습니까? 1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7에다가 101을 곱하게 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01에다가 17을 열심히 곱하게 되니까 707 이렇게 101 이렇게 되니까 1717 답 아주 재미있게 나오는데요. 1717 해서 이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등차 수열 파트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좀 자신 있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숫자들인지 확인하고 일반항 만들어 놓고 그래서 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서 합공식에다가 정확하게 쫙 대입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3번 등차 수열의 합 확실하게 좀 잘 풀어야 될 그런 문제였으니까 점수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이 18, 5항과 6항의 합이 324인 등비수열 특이한데요. A3이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됐고 5항, 6항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죠? 자, 5항, 6항 등비수열이니까 3항에다가 R 제곱을 곱하기 해주면 5가 되겠고 R 세제곱을 곱하기 해주면 6항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8에다가 R 제곱 더하기 R 세제곱 이렇게 한 결과가 3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R 제곱 더하기 R 세제곱 이 계산 결과는 약분이 되겠죠. 36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에 한 번 들어가겠고 그러면 18 이렇게 빼게 되면은 2에다가 4 144 이런 형태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8 되는군요. 8 64.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뭐 R 값이 뭐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9 더하기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야 이제 마이너스 18 처리되니까 R 값을 구해갔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문제 뭐 3항이 이렇게 됐으니까 AR 제곱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좀 대입하면 9가 되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항은 AR에 n-1 제곱 처리되는데 초항이 마이너스 2였고 공비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3에 n-1승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뭐 답은 있겠죠. 자, 3번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 단지 음수가 돼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좀 당황할 수 있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특이한 게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이제 5항과 6항의 합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흔하게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센스 있게 좀 대체해서 산수만 좀 잘하면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숫자 A-9, B21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AC-48 이 순서대로 또 등비수를 이루도록 한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A-9, B-21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등차 중앙 형태가 되는데 오른쪽 거부터 좀 처리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양쪽 거를 더하기 한 건 가운데 거 2배다. 30이니까 마이너스 15에서 이제 B값 구하면 되겠고 B값도 구해지는 순간 여차하면 또 A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6 차이 나는 거니까 뭐 계산하자면 또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좀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A, C, 마이너스 48 이런 순서들은 등비수를 이룬다. 등비수를 이루면 가운데 거는 양쪽 거를 곱하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8A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구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C제곱분의 AB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8A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가 소거되는 거니까 B값만 구했으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48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5, 15, 31은 6, 36,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계산 결과 C제곱분의 AB 16분의 5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이웃하는 세 숫자 사이의 관계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해서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하나까지 합 조져 있는데 지수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등비수열이 나온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등비수열 합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R-1분의 A의 R의 N제곱 R-1분의 A 이런 형태에서 요 앞에 있는 이
계수 부분하고 뒤에 상수 파트 부분들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되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야 완벽한 등비수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보게 되면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를 되는데 이 3하고 뒤에 있는 이 숫자가 좀 어떻게 되죠? 다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 이제 초항에서 규칙에서 어긋난다.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작정 SN-SN-1 이걸 해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S1 equal A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초항을 좀 따로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요.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고, 그러니까 9-1이니까 8 이렇게 돼서 초항을 이렇게 따로 구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SN에서 SN-를 좀 빼기 한 이런 결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AN을 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구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호호호. 지금 이렇게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론 공부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문제의 형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빼기를 하게 되면 뒤에 상수 파트는 지워지겠고, 그러면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n제곱 이렇게 되면 3의 n승 공통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죠? 3-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의 n제곱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물론 이제 문제에서 뭐 사망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냥 1, 2, 3항 뭐 다 써서 계산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자, 지금 효율적인 방법은 이제 바르게 방법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망은요 밑에 식에다가 열심히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초항은 이제 8이라고 이렇게 좀 문제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사망에서 1항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54에서 27이 14, 그러니까 54가 맞죠? 54에서 이제 8을 빼서 정답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가요? 46이 답이 됩니까? 46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문제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초항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애써 계산해가지고 좀 실수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주어진 문제 잘 파악해서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알겠습니다. 10항과 11항 합 결과가 주어져 있고, 오호, 아주 독특한 결과가 주어져 있네요. S11항, S11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결과가 같아질까요? 숫자들이 뭐 이렇게 좀 등차 수열이니까 숫자가 뭐 점점 커져 가거나 점점 뭐 작아져 가거나 이렇게 될 텐데, 뭐 중간에 이렇게 뭐 여기에 뭐 10항이 있겠다, 그 다음에 뭐 11항이 있겠다, 뭐 항들이 있을 텐데 이곳까지 합에다가 이런 값들을 이제 더하기를 했는데 결과가 같아진다 라는 얘기는 이 11번째 항은 A11번째 항, 이 항은 실질적으로는 합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재미난데요. 그럼 10항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좀 되는 그런 형태, 문제를 좀 해석을 하라 이런 얘기가 담겨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 11을 대입했을 때 0 돼야 되는 거니까 33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런 수열 열심히 해서 이제 일반항 구했는데 최대값을 구하라. 아이, 그러면 그냥 열심히 구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S10을 구해가겠습니다. 그래야 뭐 계산이 좀 편리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초항은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초항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였고 10항은 당연히 3 이렇게 처리돼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3을 곱하기 5를 좀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3, 5, 15, 그럼 이제 16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165,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해석하는 절차가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네요. 오호, 등차 수열인데 합 결과가 10항까지 11항까지 결과가 같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11항은 더하기 한 거에 아무 영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11항이 0이다. 그럼 주어진 정보랑 매치업하는 거 10항 자연스럽게 3 나와서 이걸 통해서 공차도 알고 일반항도 알고, 그렇다면 이제 합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재미나게 표시되어 있는 17번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등차 수열 의미들을 좀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수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면서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그마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재미있는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시그마 좀 제곱돼서 복잡하면 좀 대입을 해보면 되죠. 1 대입해주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2 대입해주니까 1 제곱 되겠고 3 대입하니까 2 제곱 되겠고 오호 이건 거군요. 그럼 10 대입하면 9제곱 구하라 이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괄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기해서 계산할까 했었는데 뜻 파악이 됐으니까 이 식은 좀 다시 쓰겠습니다. K는 1부터 9까지 K제곱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뭐 어차피 0은 필요 없는 거니까 1제곱부터 9제곱까지 더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런 형태 이제 규칙을 공부한 바가 있으니까 6분의 9, 10, 1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약분을 통해서 3이 되겠고 5가 되겠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좀 계산만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럼 뭐 먼저 이 계산을 할까요? 5, 9, 45 4 그러니까 95 3 곱하기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그럼 3, 9, 27 28, 5 이렇게 해서 285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것도 그냥 주어진 식을 뭐 가로 제곱 잘 안 되는 거니까 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렇게 이제 괄호 파트 부분 좀 나눠서 이제 시그마 규칙을 좀 적용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세 군데나 좀 산수해야 되는 거니까 불편하죠. 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뜻 파악을 좀 해서 그럼 이제 식이 이제 매우 이렇게 간단하게 대해서 간단한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좀 이용하면 좀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제대로 좀 설명 잘한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의 뜻 파악해가면서 산수하는 과정 잘 살펴서 학습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변 길이 합 조져 있고 변 길이 곱 조져 있고 내저번의 넓이요. 그럼 파이 r 제곱. 내저번의 반지름이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특이하게 조져 있네요. 자, 외저번의 넓이를 구해달라. 아하, 내저번, 외저번, 그럼 라지 R 이런 형태의 결과. 길이 합곱. 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문제인가요? 자, 이 부분 생각하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제 생각에는 넓이하고 관련이 같습니다.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넓이가 이제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R 제곱에 sin A, sin B, sin C 이렇게 구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4R분의 ABC 이렇게 구해가는 것도 있고요. 루트 S, S-A, S-B, S-C 물론 이때 S는 이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헤론의 공식 형태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떠올리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내저번 반지름에 관련된 거, 외저번 반지름에 곱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풀어야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2분의 R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4R분의 ABC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2는 하나 좀 소거해가면서 라지 R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이 남아있었고 R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처리가 되겠고 A, B,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곳에다 이제 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있었고 합이 14가 돼 있고 곱이 4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 약분되고 7 약분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2 루트 3분의 7 해서 외접원 반지름을 구해가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뭐 파이 r 제곱해서 외접원 넓이를 구해가라 그러니까 4, 3, 12분의 49 파이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이게 이제 뭐 설명을 하고 나니까 뭐 좋은 문제야 뭐 그럴싸하네 뭐 이렇게 좀 되겠지만 막상 풀이하려는 입장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 관계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흔히 많이 다루는 넓이 구하는 식들이 아니죠. 맨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런 부분하고 어쩌다가 뭐 이렇게 뭐 해로운 공식을 쓴다든지 뭐 하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공식끼리 연결시켜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서 요거를 이제 뭐 생각하는 과정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생각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입해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거니까 자, 다양한 공식들 이제 다양하게 잘 기억해서 가장 효율적인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공비가 자연수다. 좀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시그마 파트에서 써져 있는 항들이 좀 독특합니다. 1040은 그렇다 치고 이 부분들이 3항부터 그러면 K 플러스 2항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하나 줄여서 빼는 거니까 뭐 KK 항이 나와 있는 건데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좀 모양을 써보면 AR 제곱에서부터 AR의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됐고요. 자, 그 다음 항은 또 뭡니까? 5항부터 2K 플러스 4항이면은 2K 플러스 4에서 4를 빼니까 2K 항이 돼 있으니까 항수가 이제 또 항수가 2배가 되네요. 그렇습니까? 자, 좀 써보게 되게 되면 근데 이제 3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5항 처리돼 있으니까 R 제곱을 끄집어내면 이게 3항이 되겠고 여기가 2K 플러스 2항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R 제곱에서부터 AR의 K 플러스 1항까지 거쳐서 AR의 K 플러스 2항에 거쳐서 그러면 뭐죠? AR의 2K 플러스 1항까지 이렇게 좀 되나요? 3에 4 되는 거니까 이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쪽 뒤쪽 파트 부분들은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반복해서 또 나오는 거니까 R의 K제곱을 끄집어내게 되면 AR 제곱에서부터 또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죠. AR의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공통 부분하고 소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식이 1040은 R 제곱에 1 더하기 R의 K승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됩니까? 오, 이거 대단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그럼 1040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와, 이것도 숫자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소인수분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곱하기 4, 2, 8 4, 6, 24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또 4가 되죠. 4, 6, 24, 4, 5, 20 6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4제곱 곱하기 65 이런 모양이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이제 R 제곱에 1 플러스 R의 K승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매치업을 시켜주면 이제 뭐 R 값이 4에다가 그러면 이제 4의 K 제곱 더하기 1이 65가 된다는 얘기는 뭐 64 더하기 1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오호, 이거 재밌다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죠. 좀 어려운 거죠. 관계식들을 좀 잘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n항까지 하지만 이렇게 뭐, 이런 항들을 좀 많이 안 하는 거니까. 참, 끝이 아니죠. SK, S3분의 그럼 A3 이런 부분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공비가 4였으니까 4-1분의 되겠고, A,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 AR의 4의 그러면 어떻게 되냐 3항이니까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는 이제 이렇게 소거가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럼 63이 되겠고 여기 이제 3 또 하나 약분되는 거군요.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하니까 21분의 16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산수하는 거고요. 지금 숙지고 20번 와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잘 다루지 않는 요 부분들 재밌습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일단 K계, 2K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겠고 항들을 좀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이제 R 제곱 꺼내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들이 3항에다가 R 제곱하면 이제 5항 되는 거니까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2K 됐을 때 요걸 이제 이렇게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형태인데 자, K계 묶어서 봤을 때 이만큼 공통 끄집어내서 똑같은 유형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 절차 제가 좀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 좀 그럴싸한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조금 항들 등비수열에서 항들 다룰 때 주로 이제 n항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론 학습들을 좀 마쳐 있는데 그 다음 항들도 좀 더 좀 써봐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폈다면 지금 문제를 또 어떻게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자, 그렇게 할 여력이 별로 없으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나름 까탈스러운 문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제 설명을 좀 들으면서 확실하게 복습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 설명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